자,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카 영상입니다. 쏜사리를 영입한 지 어느새 1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냉난방도 다 사용해보고 어느정도 사계절을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면서 유용했던 아이템이나 꿀팁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유튜브 볼 때 꿀팁 이런 거 참 재밌더라고요. 쏘나 330 유저분들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캠핑카에 관한 팁이니까 보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이전 영상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종합하는 차원에서 다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외관. 뭐 아시다시피 워크스루벤 순정 차량이라 딱히 소개해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꿀템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우선 요 햇빛 가리개, 요거는 제가 이전 차량들에서도 계속 썼던 건데 마침 봉고용도 있더라고요. 차량에 맞게 맞춤 제작이 되는 제품이고 이렇게 끝에 자석이 있어서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산식이나 블라인드식 이런 제품들이 사용은 더 간편하겠지만 캠핑카는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리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와이퍼 보호 버전도 있더라고요. 요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계륵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외부 테이블, 이전 영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캠핑장 가서 요 테이블을 피는데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땅 파다가 해가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짠, 요걸 찾아냈습니다. 이게 원래 집에서 오래된 싱크대나 세면대 하부 지지대로 쓰는 제품인데 30에서 60cm까지 높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커튼봉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수납하기도 좋고, 요 기존 테이블 다리가 폈을 때 딱 61cm가 나오니까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다시는 땅 파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짠, 급속 깔때기. 원래는 자동차 급유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요거 완전 꿀템입니다. 밖에서 물 보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캠핑장 아니고서야 대놓고 급수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철판 깔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아쿠아롤에 왕창 받아서 시거짝에 펌프 연결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냥 요 정도 말통이면 공중 화장실 가도 눈치 볼 거 없기 때문에 휴게소 들리거나 식당 갈 때마다 한두 통씩 받아와 가지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이렇게 깔때기 대주고 부어주면 끝. 간간히 이렇게 보충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외관에서는 요것들 말고 딱히 소개해드릴 게 없어서 운전석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은 바로 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스루벤은 블루투스 오디오랑 내비게이션 옵션이 없습니다. 요 워크스루벤은 어떻게 보면 캠핑카랑 같아요. 요게 봉고 차량만 기아에서 만드는 거고 뒤에 밴 부분은 캠핑카 캐빈 얹히듯이 하청 업체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 차량을 미리 당겨야 돼서 옵션 트림을 따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고 시에 옵션을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내비는 이해가 가는데 요즘 시대에 블루투스 오디오는 그냥 기본적으로 달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지 싶어요. 여튼 두 개 다 작업하려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내비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폰 바꿀 때도 됐고 차라리 그 돈이면 폰을 좋은 거 하자 싶어서 폴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이렇게 펼치면 7인치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내비게이션 못지 않습니다. 성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요거 가지고 제가 꿀템이라고 하긴 좀 약하죠. 제가 진짜 소개하려는 건 바로 요 마운트입니다. 이게 막상 거치대를 구매해서 설치해 보니까 제대로 고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특히 봉고는 대시보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송풍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폰이 크고 무게가 있어서 어떤 마운트를 쓰더라도 덜렁덜렁거리고 바람구멍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꿀템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기 딱 맞게 맞춤 제작이 된 거라서 이렇게 일체형처럼 안정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도 피할 수 있어요. 이게 봉고가 웃긴 게 중앙에는 또 송풍 조절 장치가 없어요. 참 이런 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굳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현대기아는 가끔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선바이저 거울, 참 이것도 얼마 한다고 굳이 빼는 이유가 뭔지. 근데 조수석에는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바이저 뭐 얼마 하겠나 싶어서 사려고 봤더니 잘 팔지도 않고 비싸더라고요. 요거 인터넷에서 4,800원 주고 샀습니다. 오히려 거울도 더 커서 잘 보이고 여기 이렇게 주차권 같은 거 꽂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 거울 없으신 분들은 요거 무조건 구입하세요. 그리고 요거, 와, 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바이 다이소 수납 바구니인데 여기 진짜 맞춤처럼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뭘 많이 올려놓는데, 이거를 한번 열려고 치면은 여기 있는 걸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엄청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맞게 다이소 바구니 팔더라고요. 요거 아주 강추입니다. 그 다음 요 무선 청소기, 요건 전에 차량부터 쓰던 건데 요게 요렇게 블로어가 같이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를 돌려주시면 청소기 모드,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블로어 모드. 근데 두 가지 모드가 성능도 괜찮아요. 물론 전용 제품보다 약간 못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제대로 청소하려면 뭐 가정용이나 세차장 거 써야죠. 평소에 간단히 청소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공기청정기, 요것도 전에 차량부터 쓰던 건데 컴팩트하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뒤에 캐빈 쪽에도 시거잭 단자가 있어서 왔다 갔다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이거 틀어놓으면 냄새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꼭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벼워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놔도 되는데, 캠핑카는 수납 공간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려줘야 그만큼 더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서는 요 벨크로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또 소중한 내 캠핑카에 구멍 내기도 그렇고, 쓰다 보면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아이템들을 접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벨크로나 양면 테이프 이런 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물망, 요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시트 뒤에 굳이 또 그물망이나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수석 뒤쪽은 다행히도 이렇게 찍찍이가 붙는 요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라도 붙여주면 이렇게 햇빛 가리개라도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아이템 소개는 아닌데, 조수석 열선 시트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한 건데, 요 스위치가 운전석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조수석에 사람이 없을 때 계속 켜져 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실 분들은 운전석에서 스위치가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글로브 박스 안에 설치하니까 깔끔하고 딱 좋더라고요. 이게 RF 방식이라 이렇게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오류난 적이 없어요. 사실 설치할 때 기사분이 이쪽으로 케이블 빼느냐고 이 위치 약간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설치하실 분들은 요거 기사분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꼭 이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 그럼 운전석도 요 정도면 다 소개해 드린 것 같고, 캐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캐빈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빈 쪽에서 제가 요즘 제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 요 안막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워낙 야행성이라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팬이랑 워크스루 쪽 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창문 쪽 블라인드 이렇게 쳐놔도 햇빛이 강할 때면 요 사이사이로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각도 재수없게 걸려서 눈에 정면으로 맞으면 잠 다 깨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 안막지로 막아버렸습니다. 요거 저희는 원래 집에서도 방에 창문을 이걸로 다 안막해버리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파는 건데, 요거 반으로 자르면 여기 사이즈 딱 맞게 두 개 나오더라고요. 뒤에 또 이렇게 벨크로 작업해서 간편하게 띄었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벨크로가 이렇게 하얀색도 있어서 창틀에 붙여줘도 이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안 쓸 때는 말아서 이쪽에 넣어두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쇼파 등받이, 얘네들이 고정식이 아니라서 운전할 때 여기저기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벨크로를 좀 붙여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벽지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생각했는데 마땅히 고정해 놓을 방법은 못 찾아서 운전할 때는 이렇게 거치를 해둡니다. 거의 끼워 넣는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게 그나마 제일 간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요거 혹시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고정하는 팁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실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용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커피 머신, 에센자 미니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기를 따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 동파 방지인데, 요게 보통 사용하고 나서 물통에 물만 비워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또 설명서만 보면 난독증 오잖아요. 근데 이게 머신 안에 잔수까지 빼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보일러가 동파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다 사용하고 나서 위에 요 두 버튼 눌러주시면
전원 꺼지고요. 이 상태에서 물통 분리해 주시고 레버도 올려 주신 다음 다시 두 버튼 5초 동안 길게 눌러 주시면 양쪽 번갈아 깜빡이면서 이렇게 잔수 배출 다 되고 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이렇게 한 뒤에 보관하시면 동파가 되질 않습니다. 저 역시 난독증으로 보일러 날려먹고 AS 하면서 상담원분께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상담원분이 알아서 알려주신 건 아니고 제가 그럼 들고 다니냐, 영화에 보관을 못하는 전자제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설명서에 떡하니 나와 있는 내용이라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해서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저 같은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접이식 전기포트,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그냥 가정용 전기포트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이식을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력이 약하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용이나 캠핑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력이 한 5에서 600W 정도밖에 안 돼서 물이 끓는데 한 5분 이상 걸린다는 후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만 1000W입니다. 물론 가정용은 대부분 1500W 정도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한 2분 정도면 끓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되고 여기 보온 기능까지 돼서 원래 육아템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캠핑카에서 쓰기에도 적합한 제품이고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안주를 책임지는 두판 그릴, 요거는 진짜 제가 예전에 당근에서 누가 새거 10,000원에 올렸길래 그닥 필요도 없는데 급한 마음에 잽싸게 집어왔던 물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거 쓰지도 않아서 영프로한테 겁나 욕먹었는데 요거 캠핑카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양쪽 500W 씩이라서 불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복잡한 뭐 조리를 한다기보다는 간단한 요리 올려놓고 온도 유지하면서 먹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여행 나와서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천천히 한잔 하면서 이것저것 올려 먹기에 아주 딱 좋은 제품입니다. 써보니까 혼술하시는 분들 집에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정확히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자레인지용 압력솥, 요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구마나 감자 쪄 먹을 수도 있고 밥도 됩니다. 사실 밥은 뭐 햇밥 먹으면 되니까 굳이 해본 적은 없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소형 전기밥솥 하나 살까 하다가 요거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길래 사용해보니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아코디언 의자도 잘 쓰고 있고 스텔스 모드 필수품인 이 워터 디스펜서 역시나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 뭐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유용한 정보 있으면 다시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눌러주셨을 테니까 알람 설정에 댓글 한번 받고 가실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